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오늘이죠, 바로. 네.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 밥 우드워드의 신간 새로운 책입니다. 이 공포 백악관 안의 트럼프가 오늘 출간이 됐습니다. 네, 이 신간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은 특히 우리들의 눈길을 끄는 대목들은 역시 북한에 대한 그러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론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막후에서 논의돼 왔었다라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네. 또 이 한반도 상황을 바라보는 미 행정부의 내부적 시각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습니까? 이 미국 행정부가 보는 한반도 문제. 예, 참 그 상상은 했지만 어느 정도 예측은 했지만 이렇게 또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이게 참 충격적입니다. 먼저 이 신간을 쓴 사람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밥 우드워드 워싱턴 포스트 기자고 지금은 이제 뭐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편집국장이죠. 네. 이분이 그 칼 번스타인 기자와 함께 70년대 너무나 유명한 워터게이트 탐사 보도의 그 주인공. 그래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이제 물러나게 만든 그런 어떤 결정적인 인물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낸 신간에 그만큼 또 무게가 권위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신간이 그 말씀하신 대로 공포 백악관 안의 트럼프, Fear, Trump in the White House 이렇게 지금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여러 인맥들 또 편집국장이니까 이제 밑에 일하는 기자들을 통해서 수집한 정보 이런 걸 다 활용해 가지고 신간을 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제 바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우리의 이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그 전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북한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미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생각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신간 내용 중에서 그 북한과 관련된 부분 그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진행된 이후에 오바마 대통령이 당시 국방부 그리고 정보당국에 대해서 대북 선제 타격 할 수 있는 건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더는 좀 안 되겠구나. 이걸 뭔가 좀 우리가 손을 좀 써야 되겠다.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북 선제 타격 검토 지시를 내렸는데 그 지시를 받고 이제 정보당국과 국방부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이제 리포트를 했는데 대통령에게 정보당국의 리포트의 핵심은 그겁니다. 북핵의 85% 제거가 가능하다. 선제 타격할 경우에. 그러니까 이거 뒤집어 얘기하면 15% 정도는 제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이런 보고를 했고 이 국방부 같은 경우는 결국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상군을 투입하는 거다. 이건 이제 전쟁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해야 된다는 이제 이런 보고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충격이었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북핵 문제가 어려운 난제인지.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는 걸 원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쟁까지 원한 것이 아니라 선제 타격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핵무기나 핵시설들만 좀 깔끔하게 제거하는 뭐 이런 방법이 없을까?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까지는 내가 한번 동원해 보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실제로 보고를 받으니까 이것은 전면전까지 각오를 해야 실제 전면전까지 안 가더라도 전면전까지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작전이 되겠구나 해서 결국은 선제 타격을 포기했죠. 이제 포기했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15%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래서 선제 타격할 경우에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북한의 반격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북한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다. 그 당시만 해도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쏘아 올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본토 아니라도 어떤 식으로든 미국한테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북한의 공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였고요. 특히 이제 남한 한국 같은 경우 상당한 인명 피해, 재산 피해가 예상됐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백지화했는데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 같은 사람, 평화를 추구했던,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8년 집권한 동안 굉장히 노력했던 그런 인물조차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얼마나 미국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봤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이 신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가 그 북한 그 핵 문제를 무력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게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가 처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주 일관되게 그런 생각을 해왔다는 건데 그런 사실이 이번 신간을 통해서 드러난 건데
그래서 이제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세요. 예, 그렇죠. 예. 좀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바마 대통령 때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 미국 행정부 내에서 어떤 일관된 흐름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개발하는 그런 이제 구체적인 움직임이 드러났을 때, 이 1994년이었죠. 네.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영변 핵시설을 공습하겠다, 네. 타격하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실제로 작전을 실행하기 직전 단계까지 갔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포기했습니다. 네. 그 당시 그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극력 반대했고, 잘못하면 한반도에 전쟁이 날 수 있고 한국 남한의 희생이 너무 클 수 있다는 이런 반대,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미국이 원하는 대로 깔끔하게 타격을 해서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에 남한이 또 일본이 굉장한 또 전쟁의 참화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런 후폭풍을 감내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유 때문에 결국 하지를 못했죠. 그리고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에도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굉장히 그 북한을 적대시했고 8년 내내, 그리고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 들어와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차 핵실험 때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북한 선제 타격 결심했는데, 이때가 2016년이었습니다. 2016년 9월 9일 구구절이었죠. 구구절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했는데, 그러니까 2016년에 대통령 선거 있지 않았습니까? 11월 달에. 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불과 2달 앞두고 5차 핵실험을 감행하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정보 당국과 국방부에게 이제 이 북한 핵무기, 핵시설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원했던 건 정밀한 외과 수술식의 타격을 원했던 것이고, 그래서 북한의 핵무기, 핵시설을 제거하고 싶어 했던 것이고, 그 이유는 2달 후면 이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후임자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후임자에게 이런 큰 부담을 안겨주고 물러나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밥 우드워드 기자의 그 신간의 내용을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본인이 물러나면서 북한 핵 문제까지는 해결하고 물러나고 싶어했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는 내가 물러나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끝내자.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해서는 이제는 거의 불가능해진 것 같으니까 이제 무력 타격을 가해서라도 해결을 해보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아마 힐러리 후보를 당연히 차기 대통령으로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힐러리 차기 대통령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찌됐건 뭐 오바마 대통령, 또 그 전에 조지 W 부시, 또 그 전에 빌 클린턴까지 이 전임 대통령들도 일관되게 북한에 대해서는 강력한 그런 어떤 강공책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나 어느 누구도 실행에는 옮기지 못했다는 점, 그만큼 이 북한 문제가 미국 입장에서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94년도 때 빌 클린턴 대통령 때 네. 그때 아예 영변을 공격을 했었어야 될 것이다, 했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무력을 사용하려고 했다면 그렇죠. 그때 했었어야죠. 초반에 하는 것이 낫죠. 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냥 오면서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경제 제재를 제대로만 했었다 그래도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네. 어쨌든 이 밥 우드워드 기자의 신간 내용대로라면은 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 네.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한 네. 한반도 비핵화를 시도하는 것, 네. 이것이 최선일 것이다, 뭐 이런 결론이 되네요. 결론이 되는 거죠. 이게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다 지난 과거를 통해서 검증이 됐듯이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오바마까지 새 대통령도 어떻게 하든지 북한 핵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력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실제로 하려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못했고, 그 와중에 북한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네. 이전에 핵무기를 이제 손에 쥐고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됐고,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사실상 그 무력을 통한 해결은 어렵다. 94년도에도 무력을 통한 해결을 하려고 할 때 그 후폭풍이 너무 크다고 한국에서도 반대했고 미국에서도 반대했는데, 지금 2018년 지금에 와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와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이 무력을 통한 북한 문제 해결은 사실상 이제는 물 건너갔다. 그렇게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DNI 그 국가정보국장이었던 제임스 클래퍼 DNI 국장이 클래퍼가 2014년 11월에 북한을 방문했었습니다. 네. 이 밥 우드워드 그 워싱턴 포스트 편집국장이 자신의 책에서 이 일화도 소개했는데 당시 클래퍼가 케네스 배, 매튜 터드 밀러 같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을 그 석방시키기 위해서 방북했는데 그 당시에 자기 눈으로 이제 평양을 방문해서 눈으로 본 북한 상황을 눈으로 보고 와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뭐라고 보고했냐면 대화의 조건으로 비핵화를 내거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화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 비핵화를 내거는 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미국이 북한의 핵 능력을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밀 타격을 해도 85% 정도까지는 어떻게 가능하겠지만 15%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도 정확히 북한의 핵무기가 어느 정도인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100%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 상황에서 비핵화를 조건으로 내건다는 거는 비현실적이라는 거고요. 북한은 어차피 핵무기에 대해서 어떤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미국과의 협상력 자체를 내세울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알아서 포기하라? 이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클래퍼가 이미 2014년에 북한을 갔다 와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제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내거는 대화는 그거는 비현실적이라는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런 요구를 설사 한다고 해도 북한이 받아들일 리도 없고 따라서 북한과는 좀 이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한국 전쟁의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 지금 종전선언이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바랬던 것은 평화협정, 종전선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이 이 평화협정을 해줄 경우에는 비핵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상황을 몰아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클래퍼의 조언이었고 클래퍼가 당시 평양을 갔을 때 북한의 고위 당국자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게 영원한 적은 없다. 일본, 독일과 2차 대전 때는 최악의 적으로서 서로 아주 피터지게 싸웠지만 지금은 일본과도 친구고 독일과도 친구다. 따라서 영원한 적은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북한 관리가 이 클래퍼 국장의 이 발언을 굉장히 진지하게 경청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미국과 북한이 지금은 세상에 둘도 없는 원수 같지만 이게 또 다음 날이 되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암시를 해줬고 북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거부감을 갖고 있죠.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뭐 한국에서도 지금 뭐 보수 야당들은 비핵화가 전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핵화를 전제로 하자는 것은 지금의 현실을 놓고 보자면 북한과 협상을 하지 말자는 것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협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럼 대안이 있는가? 적어도 우리가 밥 우드워드 이 기자의 신간 이 책 내용을 거의 사실이라고 우리가 이제 전제한다고 본다면 그렇다면 협상하지 않고는 무력으로 해결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 협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북한이 어떠한 경제 활동도 할 수 없도록 경제적으로 완전히 틀어막으면서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키면서 이렇게 그 협상으로 나가는 이런 방법을 선택했다. 그래서 대놓고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끌어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북한이 비핵화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지금 이런 방법이 어떻게 보면 그 미국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지금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그런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뭐 책 제목은 공포 백악관 안에 트럼프인데 나오는 얘기는 오바마 얘기도 나오고 뭐 다 그렇죠. 나오네요. 다 나오죠. 네. 그러니까 뭐 이 트럼프라는 이름을 넣은 것도 어떻게 보면 책을 팔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